우리 56페이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우리 학생들이 항상 새로운 각오로 공부할 때마다 여기까지만 공부해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공부할 때 그냥 일요일날 이제 아침에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펴놓고 한참 읽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읽은 게 여기까지 읽는 거야. 그냥 항상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요. 선생도 그랬는데 뭐. 그 제가 여러분들 뵈면은 참 좀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4년 걸려서 법대 졸업할 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한 2달이면 공부 다 하잖아. 대단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지속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 그 민법 여러분들 그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온 것들 이렇게 보면은 야, 내가 이거 언제 배웠노? 법대 한 4학년 때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학원에 오자마자 바로 하는 것 같아. 오자마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개 그 젊은 학생들이 기억력은 참 좋습니다만은요, 이해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력은 훨씬 더 좋은데 단지 암기가 안 되거든요. 참 까먹어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고 젊은 애들 보고 야 너네들은 참 좋겠다. 머리가 좋고 기억력도 좋고 근데 그 나름대로 이해는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 민법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외웠던 거 있죠. 학교 다닐 때요. 그냥 막 외웠던 거 그거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30살 넘고 난 다음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상법 시간에 어음법하고 수표법 있죠. 백날 배워도 생전 어음이나 써봤어야 알지. 상법 중에 회사법이 있어요. 회사법 아무리 공부하고 줄줄 외우고 있는데 회사 설립해 보니까 알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나이를 먹어서 되는 이해가 있거든요. 중개사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해력은 참 좋습니다. 근데 암기력이 떨어진 것은 그냥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도도 선생이 앞장서서 막 나가면은 그 허겁지겁 따라오다 보면은 이제 책 한 권 다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셀프로 하셔가지고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지금 전국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동영상 공부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자, 여기 우리 광역도시계획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를 받으면은요, 공법 1번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일 확률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죠? 1번 문제부터 맞추고 들어가는 거하고 1번부터 틀리고 하는 것은 사기 문제 생깁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요, 절대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아까 시에서는 도시계획이라고 본다 그랬죠? 원칙은 도시군 계획, 시에서는 도시계획. 그러면 도시계획의 종류 2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었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 안 됩니다. 기출문제는 2문제 나왔었어요. 도시계획이 아니다. 그다음 광역도시계획에 의의가 있는데요. 의의가 시험에 3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광역계획권의 막연히 장기죠. 장기 발전 방향.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은 것을 광역계획권 그러는데요. 시험에서는요, 저 광역계획권을 갖다가 광역시라고 낸 틀린 지문이 있었어요. 광역시, X죠.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하고, 특정 도시 하나가 나오면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시의 장기 발전 방향, 하여튼 6개의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요. 근데 광자만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에서 광역시라고 해서 틀리긴 했습니다. 이거 아니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법적 성질, 법적인 성질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안 미쳐요. 비구속적이다.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을 안 미치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 못한다. 행정소송 이것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수도권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수도권에 사는 사람한테 직접 효력이 안 미쳐요. 그러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보면 자기 마음이 안 드는 게 분명히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송 제기를 못해. 예, 소송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 광역계획권 지정을 먼저 해야 돼요. 광역계획권 이제 지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했겠죠.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요.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언제 지정하는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시도에 걸치는 경우죠. 그러니까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 도지사는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일 때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이 이제 지정이 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광역계획권 지정의 핵심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 국토부 장관 지정, 같은 도에 관할일 때 도지사 지정,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뭐 지정 요청이라든가 지정할 때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뭐 심의 거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포인트,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거하고 그냥 읽고 넘어갈 거를 갖다가 강약을 이제 잘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요. 자, 이제 광역계 지정했죠? 요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립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고요. 시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시장 군수 뒤에다가 슬쩍 구청장을 집어넣게 된다고요. 이때 구청장 나오면 이제 X입니다. 구청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이거 있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구청장 슬쩍 놓으면은 평소에는 구청장을 딱 찾아내다가도 시험장에서 긴장돼서 이렇게 보면은요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장 가시면은 평소에 자기가 반복 그걸 해가지고 확실하게 아는 지문이 많았을 때는 긴장이 덜해져요. 예. 그래서 딱 보았을 때 사람이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게 한 몇 문제 풀었을 때 이렇게 몇 문제 풀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구청장 안 되고, 우리 국토부 장관이 수립권자 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되는 경우, 시장, 군수가 되는 경우 있죠. 요것이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지만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나오는 그 박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에서 여러분 1번 같은 거는 이제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게 1번이 함정으로 나오거든.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누가 수립해요? 시장 군수인데 시험에는 도지사가 수립한다고 나오거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일 때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광역계획권 지정을 도지사가 하고 수립은 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겁니다. 예. 여기 함정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국토부 장관이고 수립은 시도지사 공동 수립입니다. 예.
3번은 뭐냐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요. 지정된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3년 안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러 와야 돼요. 도장 찍어주세요. 3년 기다려도 안 왔어요. 그땐 기다리다가 지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3번이. 4번은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 내에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이 없을 때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X야. 그건 교수님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 실효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실효가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은 국민들한테 효력이 안 생겨요. 구속력이 없잖아. 효력이 생긴 적이 없는데 무슨 실효가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기 가로 2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 계급 높은 국토부 장관하고 계급 낮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경우, 계급 낮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계급 높은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고요. 가로 3번은 계급 낮은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계급 높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야. 이것도 가끔 이제 지문에 한 번씩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하는 일입니다. 광역도시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이건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 내용보다 중요한 계획 내용도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이란 말 나오면 안 되고요.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것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내용은 앞으로 미래에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내용은요. 미래에 할 일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있었던 광역계획권 지정은 미래에 할 일에 나올 수가 없죠. 그 순서 때문에 이걸 틀린 지문 쓰는 거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나오지 않는다. 59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이 나왔습니다.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에 있는 모든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그래서 수립 기준,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시험에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문제에 나옵니다. 이게 뭐 광역도시계획이 나올지, 뒤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올지,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지 몰라요. 하여튼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옳은 지문으로 나오지만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도 많고요. 그때는 다 시도지사를 틀린 지문으로 썼어요. 시도지사 외에 다른 틀린 지문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우리 공법 공부하다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텔레비에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네. 저 사람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정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그라미 1번은 좀 체크해야 되죠.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는 기준이지만 시험에 지문에 낼 수가 있어요.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이때 연계는 부합하라는 뜻이에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딱 써놓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인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 왜 국토종합계획보다는 하위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번을 또 보시면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원래 우리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항상 포괄적, 계략적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요. 여기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때는 뒤에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예외가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이제 수립 절차에 보시면 기초조사가 나오죠. 기초조사는 방법은 조사 측량이에요. 그래서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로 나와. 의무로. 그래서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야. 조사 측량 하여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의무로 나온다. 뒤로 넘겨주시면은 이제 자료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뭐 기상 관측 자료가 필요하면 기상청장에게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되고요. 자, 조사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거기 보시면 이제 공청회가 나옵니다. 공청회. 그래서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공청회는 총 몇 번 나올까요? 예? 공청회 총 몇 번 나올까요? 누님 몇 번 나옵니까? 5번 맞췄습니다. 5번. 그러면 우리 공청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 광역도시계획에서 공청회가 나와요. 두 번째 공청회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공청회.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킬 때 공청회.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데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번째는 농지법에 나와요.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번 나와요. 이 5개 외워놓으면 하나 정도는 시험에서 보게 됩니다. 예. 나올 때마다 계속 복습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딱 갔을 때 기억이 나서 맞히는 거지.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옛날에 아주 웃긴 문제가 있었어요. 11회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그래서 기출문제. 우리 11회 때는요, 문제지하고 정답을 공개 안 할 때였어요. 그때는 학원에서요, 그의 시험을 갖다가, 경험 삼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8월 달이나 이때 처음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특명을 받아요. 가서 수험표 뒤에다가 문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적어가지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적어가지고 오면 그걸 다시 이제 문제를 복원을 하는 건데 세상에 11회 때 공인중개사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옳은 거 찾기 정답이 옳은 거 찾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아 틀려요? 맞죠?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걸 정답으로 냈다니까. 이상하지 그렇죠? 왠지 좀 있잖아요. 수준 낮은 문제 같지 않아요? 예. 그때만 해도요. 우리 명망 있는 부동산학과나 법대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이 안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법대 교수님들이 출제위원 들어가신 게 14회 시험부터 그 다음에 거의 다 바뀐 게 15회 시험부터예요. 14회 바뀌었어요. 14회 때부터 문제지 정답을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을 갖다가 그때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한 절반 정도 이제 법대 교수님 했는데 공법이 14회 때가 7문제가 출제 오류. 다 맞게 해주거나 복수 정답이 40문제 중에 7문제였어요. 예, 7문제였어요. 원래는 합격자가 15,000명이 돼야 되는데 3만 명이 됐죠. 공법 7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그 13회까지 문제 정답 공개 안 했을 때는요.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정답 공개하려고 그러니까 좀 오류를 많이 낼 것처럼 의심받는 교수님들을 내보내고 출제위원회에서 법대 교수님들로 그 자리를 갖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든 문제를 다 법대 교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터진 거야. 예. 정답 공개하고 나니까 법대 1학년 입학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도 틀리게 낸 사람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엉망이었죠 그때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15회 시험은 이제 완벽하게 다 부동산학 개론을 빼고는 다 법대 출신들이 이제 문제를 내기 시작하고요. 15회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잘 냈어요.
단지 좀 어려울 뿐인데 공법 같은 경우는 고득점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만 따서 외워서 맞힐 만한 문제가 13회까지 문제였어요. 공법 내용 이해도 필요 없어. 그냥 앞에 자만 따서 외워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5회 시험은 앞에 자 딴 사람 다 떨어졌거든요. 예. 그게 왜냐 그러면 내용을 이해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5개 안에 지문을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를 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1회 때 세상에 그런 게 문제가 나왔어요. 예, 공청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공청회 공고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일간 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 뭐 지문을 채우기 위해서 한 줄 나올 수가 있고 오른쪽에 개최하는 단위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는 광역계획권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방가로 3번에 주재자가 나오죠. 공청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하는 이게 함정이죠. 예, 함정. 자, 의견 청취는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가 될 때는 이때 미리 시도의회나 시군의회의 의견 듣고 관계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방가로 이번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요 지역 주민들한테 바로 의견을 못 들어요. 자기는 지자체장이 아니니까 시도지사를 중간에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때는요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도의회하고 시장 군수 의견 듣고 그 결과를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 의견 제시 기간은 국토계획법은 다 30일 내 의견 제시예요. 국토계획법에서 의견 제시 기간은 다 30일 내입니다. 30일 내. 예. 의견 제시입니다. 30일 내 의견 제시. 그럼 우리 여기 30일인데요. 여러분 1개월이 길어요? 30일이 길어요? 2월 빼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작년에 우리 그 추석 연휴가 그 열흘짜리 있었다고 열흘. 작년에 그렇죠? 추석 연휴 열흘이었죠. 만약에 30일 그랬는데 추석 연휴가 열흘이면 이 사람 20일밖에 안 되는 그거 아니에요. 빨간 날을 다 빼고 30일. 이 30일이야. 1개월 그랬을 때는 빨간 날 다 포함해서 1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그 빨간 날을 빼고 쉬고 싶을 때는 며칠 내, 30일 내, 60일 내, 90일 내 막 그런다고요. 빨간 날을 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요. 회사에서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거기 무슨 권리구제, 약간 억울한 점이 권리구제인데 뭐 30일 내 뭐 신청해야 된다. 보니까 자기가 30일 넘었다는 거야. 하루 이틀 지났대. 안 지났어. 왜? 빨간 날을 다 빼야 되니까. 빨간 날 토요일도 빼야 되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래가지고 근무일만 기준으로 하니까 아직 며칠 더 남은 거예요. 예. 근데 1개월 그러면은요. 중간에 빨간 거 근무일 다 포함해서 그래서 1개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짧아요. 기간이요. 예. 근데 우리 공법은 통일을 안 해놨어요. 어디서는 30일, 60일 해놓고 또 1개월, 2개월, 3개월 나오고 90일 했다가 3개월도 있고 막 그래요. 정신없지 않습니까 이거? 예. 너무 심해. 내가 보면은 제일 짧은 기간이 이틀이 있습니다. 우리 기간 중에 이틀. 제일 짧은 기간 이틀. 예, 이틀. 그러면 제일 짧은 기간이 이틀이면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이틀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요? 농지법에 나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할 때 원래는 4일 내에 발급을 해줘야 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한 자는 이틀 내에 발급. 제일 짧아 이틀. 3일짜리도 있어요. 3일. 네.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3일 전까지 통지하죠. 4일짜리 있고 5일, 6일짜리 없어. 7일짜리 있어요. 예. 장애물 제거 변경할 때 7일 전 통지. 8일짜리 없어. 9일짜리도 없고 10일짜리 있어요. 11일 없고 12일도 없어. 13일도 없어. 14일짜리 있어. 예. 15일.
16 없고 17 없고 18도 없고 19 없고 20 있어. 예전에 21일이 있었거든.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없어졌어. 21일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날짜를 갖다가 쭉 해서 40년까지 있어. 40년. 40년은 정비법에 나와요. 40년간 수리 비용이 신축 비용보다 클 때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이게 40년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16회 시험 때까지는 산림법이 있었는데요. 산림법에 70년짜리가 있어. 예. 산림법에서 나무 심는 데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70년. 근데 재지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림법에서 뭐 지정할 때 재지정할 때까지 살고 싶다는 거야. 70년마다 재지정. 70년마다 예, 재지정. 예. 그래서 우리는 이틀부터 해서 40년까지 나오죠. 그 기간제도 한 번씩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권한자들 있죠.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장 또는 군수 또 대도시 시장만 나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을 제외하는 경우 농지법의 읍장면장까지 이런 것들은 공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차례대로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문제를 딱 받으면은 아마 이 문제는 어떤 것을 틀리게 함정으로 팠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를 보면 그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문제 안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고 당황해가지고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문제지 이렇게 하는 순간 5개의 지문이 자기는 놀리고 있어. 날 찾아봐라 하면서 정답을. 네. 근데 자기가 미리 준비해서 이런 문제는 어디가 정답이야 해가지고 그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시험장에 문제지를 딱 보고 문제를 딱 째려본다고 이렇게 딱 째려보면은 5개의 지문 중에 가늘고 떨고 있는 지문이 보여. 네. 그 지문이 야 내가 정답인 줄 아는가 보다 해서 가늘게 떨리는 지문이 있다고. 그게 정답인 거야 이제. 그래서 문제 앞에서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째려봐야 돼요. 객관식은 자신감이 50%야. 객관식 시험은 자신감이요. 자신감을 잃으면 함정이나 함정이 다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거기에 의견 제시간이 60일입니다. 30일이죠. 그러면 저 뒤에 정비법은 60일이었어요. 그래서 법마다 특징이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의견 제시가 다 30일로 돼 있고 뒤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의견 제시가 다 60일로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역 도시 계획의 이제 승인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승인. 도장 찍어주는 게 승인이죠. 자, 승인할 때 승인권자 2명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예요. 이제 공법의 원리를 알면은 국토부 장관이 언제 승인권자가 될 것인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6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이제 밑줄을 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시험에 나오니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지사 혼자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지사도 명색이 승인권자라고. 그래서 도지사가 혼자,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벌써 나왔어요. 또 나옵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면은, 협의, 심의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승인할 때는 항상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하고요.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또 며칠, 30일 내 의견 제시다. 30일이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승인할 때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도지사 승인 나왔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은 총 몇 번 나오죠? 6번. 횟수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6번. 이 6개를 외우면은요, 최소 2문제를 시험에서 만나게 됩니다. 도지사 승인은요, 최소 2개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것을 계속 외워야 돼요. 뭐가 몇 개 나면 어디 나오는지 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책을 잘라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라서 다니시는 분들. 이번 달부터는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자른 거 다 합체해서 갖고 다니세요. 예? 분해해 놓은 거 다시 합체 들고 다니십시오. 계속 이제 찾아내서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체크하면서요. 예. 그래서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는 도지사 승인 받고요. 이게 6개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광역도시 계획의 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나올 때는요. 조정은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한 명만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누구 말이 옳은지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동으로 다 같이 가서 말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은 얘기 다 들어주고 판단해 주면 되는데 한 사람만이 온 거예요. 시도지사 여러 명 중에 한 명만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은 나는 네 말만 듣고 판단해 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 해가지고 이때는요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요.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조정 신청. 예. 근데 이것을 갖다가 준용 규정이 있어. 준용.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 준용을 하게 돼 있어 법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요. 협의를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협의 권고. 예. 이번에 협의 권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자,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직접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절차. 국토부 장관은 중도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3번의 마지막 문장.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야. 준용 나왔죠? 예,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임의기관이다. 할 수 있다. 임의기관이고요. 64페이지에 이제 그 수립하고 승인 절차 다 나왔죠? 예. 그 다음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특징. 국토종합계획보다는 하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는 상위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뒤에는 우리 5년마다 재검토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재검토라는 말이 안 나와.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말은 없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예전에 나왔던 핵심 사항들이고요. 밑에 그 대표 예제가 나오는데 틀린 거 찾기인데요. 1번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놓은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인데 물론 맞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틀린 문제 내질 않아요. 틀린 거. 질문 안 만듭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2번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렇죠? 예.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일 때죠. 3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자, 국토부 장관은 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는 공동으로 광역도시 개설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5개 지문 중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밑줄 치고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4번의 시장 군수는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 나왔죠. 시장 군수는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수립하거나 변경, 그러니까 수립 변경 다 같이 취급하니까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일단 공청회 계속 나와요, 그렇죠? 도지사 승인 계속 나와. 예. 많이 나올 때는 도지사 승인 세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자,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자,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시험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도시군 기본 계획의 최근 경향은 뭐냐 그러면 5개 중에 1개나 2개 지문은 약간 구석진 걸 내요. 1개나 2개는. 근데 그거는 정답과는 별 상관이 없어. 예.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우리가 매일 보던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